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 저자 박승훈입니다. 12장 태스크에 대해서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그 태스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태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태스크 간 전환은 어떻게 되는지, 태스크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을 거예요. 그 태스크가 뭔지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이 어떤지, 저번 강좌에서 태스크가 막 생성되고 홈에서 누르면 생성되고 했지만 그게 어떤 원리로 생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태스크를 새로 생성하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태스크가 생성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액티비티 친화력과 친화력 어피니티라는 게 있어요. 친화력과 플래그 언더바 액티비티 뉴 타스크 인텐트 플래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태스크마다 이름이 존재해요. 고유한 이름이 존재하고요. 만약 홈에서 앱을 실행하면 해당 액티비티의 태스크명은 패키지명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특정 앱을 실행하면 태스크가 하나 생성되는데 그 태스크의 이름은 그 앱의 패키지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태스크가 하나 생성된 그 액티비티 태스크에서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그 태스크 안으로 액티비티가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실행된 액티비티에서 다른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하더라도 호출한 액티비티는 이렇게 포함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앱에 이렇게 액티비티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휴대전화 앱에서 첫 번째 액티비티, 홈에서 만약에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했다고 하면 이렇게 액티비티가 하나가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 휴대전화 태스크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 그 태스크 이름이 뭐 폰.뭐라고 하면 폰.뭐시기 패키지명으로 태스크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된 액티비티는 바로 태스크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액티비티, 이제 내부의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그 생성된 태스크로 그 위에 이렇게 쌓여서 생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생성을 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 전화 앱에서 자기 내부의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실행한 게 아니고요. 다른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이렇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도 최초 생성된 휴대전화 태스크에 그 액티비티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안드로이드만의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하나의 태스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드로이드의 기본 정책이고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직관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사용자 측면에서 직관적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강조를 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태스크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태스크가 됐고 다음 액티비티를 실행했고 또 다른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태스크의 존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전 키를 돌아갔을 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또 끝까지 돌아갔을 때 홈으로 돌아가겠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행된 순으로 액티비티 타스크를 형성하고 이전 키를 눌렀을 때 돌아가고 오고 하는 이런 구조가 사용자 머릿속에는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고 가장 직관적인 화면이 되는 거죠. 뭐 단적인 예로 이렇게 호출을 했다가 갑자기 얘가 백을 눌렀을 때 전혀 다른 화면으로 뛴다면 사용자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드로이드의 기본 정책이고요. 이렇게 쌓이는 게 특정 최초의 홈에서 특정 앱을 실행시켰을 때는 그 패키지의 명으로 태스크가 생성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쌓이는 거는 그 쌓여진 태스크,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특정 액티비티를 시행하면 그 태스크에 그대로 이렇게 쌓인다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은 특정 앱은 특성이 너무 강해서 반드시 자신의 태스크에 모여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휴대전화 앱에서 액티비티를 실행하면 휴대전화 태스크가 생성이 되겠죠. 자, 다시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하면 그 위에 쌓이게 되죠.
그런데 내가 또 하나의 액티비티를 실행하는데 바로 캘린더 앱이에요. 캘린더 앱은 자기끼리 이렇게 자기 패키지끼리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가 얘를 호출해 시켰지만 이때 자기만의 태스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의 태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쌓이고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태스크가 분리가 됐다라는 거는 홈키를 길게 눌러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환돼 버리면 백키를 이게 여기서 전환돼서 얘로 가면 만약에 백키를 누르면 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여기서 백키를 눌렀을 때 홈으로 가면 너무 환경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때 꼭 이게 필요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바로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라는 인텐트 플래그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자기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태스크가 형성되고 다음에 액티비티를 실행하면 바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 액티비티 이제 다른 태스크죠. 다른 패키지죠.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new task라고 플래그를 인텐트 플래그를 주게 되면 이렇게 타스크가 새로 생성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타스크에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그 실행할 때 인텐트 플래그에다가 new task라고 인텐트 플래그를 주게 되면 이렇게 타스크가 별도로 생성이 돼요. 그게 바로 new task라는 인텐트 플래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캘린더에 태스크가 별도로 생성될 때 분명히 new task라는 인텐트 플래그를 줬어요. 그러면 휴대전화 이전에서 바로 처음부터 다시 보면 휴대전화에서 내가 홈에서 휴대전화 이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휴대전화 태스크가 새로 생성이 된다 했어요. 이때도 태스크가 새로 생성됐죠. 물론 홈에서 이때 인텐트 플래그로 뉴 타스크를 줬듯이 홈에서도 특정 아이콘을 눌러서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뉴 타스크를 주게 되는 거예요. 뉴 타스크는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할 때 쓰는 플래그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뉴 타스크를 준다고 해서 태스크가 생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달리 표현을 해서 좀 더 쉽게 전달하고자 해요.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를 쓰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 집에 태스크에서 떠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떠라 라는 거예요. 태스크는 집에 해당되고요. 이제 그 액티비티는 자기만의 이제 집이 있는 거죠.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태스크마다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휴대전화 분명히 패키지명으로 정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가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에서 내가 휴대전화 앱에 아이콘을 눌렀어요. 그때 뉴 타스크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너네 집에서 떠라 라고 했죠. 자, 너네 집에서 떠라라고 했습니다. 너네 집은 휴대전화가 되는 거죠. 휴대전화 타스크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재 상태는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 태스크를 하나 생성을 한 거예요. 뉴 타스크를 주게 되면. 그래서 너네 집에 뜨게 된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태스크는 아무 플래그를 없이 하면 그냥 그 생성된 태스크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다른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뉴 타스크를 또 주게 된 거죠. 자, 이 태스크를 실행하는데 이 액티비티를 실행하는데 이때 또 뉴 타스크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 플래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너네 집에서 떠라 라고 했죠. 자, 얘 집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를 하나 생성하게 되고요. 캘린더 태스크가 생성이 되고요. 얘는 자기 집에 이렇게 뜨게 된 거죠. 자, 이때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를 줬었던 거고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플래그를 주게 되면 가장 쉽게 받아들이려면 너네 집에 떠라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너네 집은 도대체 뭐가 해당되는지 아까 분명히 제가 패키지 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제가 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자면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 인텐트 플래그를 추가하고 액티비티를 실행하면
실행되는 액티비티는 자신의 패키지명의 태스크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 집에 뜨니까 자기의 패키지명의 태스크에 배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일에 패키지명의 태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패키지명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고 배치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아까 최초에 너네 집에 떠라라고 휴대전화를 액티비티를 실행했죠. 너네 집에 떠라고 했는데 자기 태스크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새로 생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캘린더 앱의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플래그로 액티비티 뉴 타스크를 줬지만 너네 집에 떠라고 했는데 너네 집이 존재하지 않으니 캘린더 태스크가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생성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를 플래그를 주게 되면 무조건 자기 집에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태스크명을 친화력이라고 부르는데요. 태스크명,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는데 태스크명은 자기 패키지명에 해당돼요. 패키지명이 기본적으로 태스크명이 되는 거죠. 자, 그 패키지명을 친화력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어피니티라고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제가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 친화력이라는 어피니티 단어에 좀 익숙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태스크명에 의해 동일한 앱의 액티비티가 모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일한 앱의 액티비티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태스크명의 친화력 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태스크명 자체를. 그게 왜 그러냐면 잠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가면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조금 배경적인 모습을 보고 가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서. 자, 여기서 제가 뉴타스크로 홈에서 이 앱 아이콘을 실행해서 액티비티가 하나 실행됐죠. 이때 뉴타스크를 무조건 준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때 뉴타스크를 주게 되면 너네 집에서 떠라 했으니까 휴대전화 태스크라는 태스크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다가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다음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도 만약에 지금 다음 액티비티가 실행되면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이때도 뉴 타스크라고 줘서 내가 이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얘 지금 집은 어디죠? 바로 휴대전화 태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 타스크에서 이 액티비티를 실행했더라도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조금 더 예를 들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됐고 얘도 얘 타스크에 떴어요. 근데 만약에 이 태스크의 액티비티에서 여기 이제 휴대전화 앱에 액티비티를 실행하고자 할 때 뉴 타스크를 주게 되면 이 액티비티는 어디에 뜨게 될까요? 뉴 타스크는 너네 집에 떠라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럼 이 액티비티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타스크의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뉴 타스크를 주면 자기 집에 계속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태스크 오피니티라고 하고 친화력이라고 느낌을 주게, 그러니까 친화력을 갖는 거죠. 자기 패키지 내의 액티비티의 관계들이 친화력을 가지는 거죠. 자, 이제 친화력을, 그러니까 태스크명을 친화력명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그 태스크명을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늘 그러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분명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잘 이해도 되고 잊어먹지도 않고 잘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전에 A, B, C 순으로 액티비티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예제를 보셨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A 액티비티, 그러니까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타스크를 실행하죠. 그럼 A1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때도 홈이지만 홈 내부적으로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타스크가 생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새로운 타스크가 실행이 됐고 이때는 이 액티비티 집이 없었기 때문에 오피니티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했던 거예요. 뉴 타스크를 줬을 때. 자, 이때 이제 액티비티
덤프시스에서 액티비티의 액티비티스 내용을 보면 이제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com.슈퍼드루이드.test.taskA라는 걸로 보시면 패키지명이 여기 보시면 인텐트가 실행된 게 보이고 히스토리가 나와 있고 거기에 A1 히스토리가 실행된 게 보일 거예요. 물론 그 밑에는 제가 홈에서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밑에는 홈이 깔려 있죠. 런처가 깔려 있고 액티비티가 보입니다. 자, 순서는 이제 히스토리 0가 히스토리 1을 호출한 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얘가 그 홈에서 아이콘을 눌렀을 때 이 액티비티 1을 호출했을 거잖아요. 이때 인텐트 플러그를 정말 뉴타스크로 줬는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로그를 통해서. 좀 중요해요. 이 디버깅, 제가 지금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디버깅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기가 분명히 쉽기 때문이고 나중에 좀 더 강력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들어가자면 히스토리를 통해서 얘를 호출한 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0가 그러니까 런처에서 액티비티 1을 실행시켰어요. 거기서 뉴 타스크로 인텐트 플래그를 실행시켰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바로 위에 이제 이 태스크가 실행된 인텐트 정보가 날라와요. 이렇게 찍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했을 때 얘가 어떤 액티비티, 그러니까 어떤 인텐트를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얘를 호출할 때 인텐트 액션으로 안드로이드 인텐트.액션 메인을 줬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안드로이드 인텐트.카테고리.런처를 줬어요. 런처는 홈에서 실행시키는 그 액티비티를 해당하고요. 어쨌든 이 액티비티에 정의되어 있는 얘가 얘를 실행할 때 인텐트 정보는 이렇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정보가 플래그라고 있죠. 이 플래그 정보가 0x16진수로 이렇게 나타내져요. 그 뒤에는 얘를 실행시켰던 컴포넌트명, 물론 액티비티 1이죠. 그래서 태스크가 이렇게 쌓였던 거죠. 액티비티가 쌓였던 거죠. 태스크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제가 디버깅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플래그 값이에요. 10200000. 이 값이 바로 인텐트 플래그인데 플래그 형식으로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플래그 형식이라는 것은 이 값에 많은 플래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는 거죠. 조금 초심자 분들에게서는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변수 하나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인텐트 플래그 분석하기라고 해서 플래그 값이 분명 이 값이었어요. 자, 이 값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좀 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른 분들은 아실 내용이기도 하지만 초심자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계산기를 이용하면 이진수로 변하기 좀 편해요. 윈도우에서 프로그래머용이라는 그 메뉴를 보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값은 16진수죠. 헥사예요. 헥사가 16진수의 값이고요. 여기서 102200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진수로 이제 보면 돼요. 이진수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아래 빈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이 돼요.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좀 많이 사용하기 위한 그 계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래머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옛날엔 다른 툴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이용하셔도 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들을 제가 나열시킨 게 바로 이 값이에요. 여기는 이제 102 이거에 대한 값이고요. 보시면 1이라고 설정된 값들이 플래그 값들이에요. 의미가 있는 값들이라는 의미죠. 자, 이 값을 좀 분석하려면 제가 여러가지 값들을 플래그들을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을 해봤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가지 안드로이드 인텐트에는 플래그 값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플래그 액티비티 노 히스토리, 싱글 탑, 뉴 타스크 계속 앞으로 해서 배울 거예요. 멀티플 타스크, 클리어 탑, 포워드, 리절트 굉장히 많은 플래그들이 존재하죠. 이거는 제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 거냐면요. 안드로이드에 인텐트.자바가 있는데 프레임워크 소스예요.
이거는 제가 이걸 열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툴은 intent.java를 보기 쉽게, 그러니까 소스를 보기 쉽게 있는 특정 툴인데, 소스 인사이트라는 툴인데요. 그냥 제가 소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지, 특정 이 툴을 뭐 배울 필요는 따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intent.java 파일을 열어보면 굉장히 뭐 좀 내용이 많은데요. 거기서 인텐트 플래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intent.java에 각종 안드로이드에 사용하는 플래그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 중에 액티비티 플래그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액티비티라고 붙은 이 앞에 것만 따서 쭉 보면 많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액티비티로 시작하는 플래그들이 있는데 액티비티 노 히스토리, 액티비티 싱글 탑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액티비티 언더바 뉴 타스크 여기 뒤에 수치가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비트 연산자로 특정 비트에 한 1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걸 전부 다 뽑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시킨 거고요. 거기서 이제 노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10, 4000000 잠시만요. 계산기로 제가 전부 다 친 거예요. 4000000 해서 헥사로 하셔야죠. 4000000으로 하고 이진수로 변환한 거죠. 그러면 4자리씩 잘라서 제가 좀 보기 좋게 나타났는데요. 여기 앞에 1, 0, 1, 0, 0 이렇게 나열이 돼요. 자, 1이 하나만 붙는 거죠. 전부 다 각각의 플래그들은 비트 연산 중에 비트로 나열했을 때, 이진수로 나열했을 때 1이 특정 비트에 한 개씩 이렇게 좀 나열이 돼요. 옆으로 보시면 1이 이렇게 1씩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플래그 값들은 이렇게 1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몇 가지의 값들이 조합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진수로 했을 때 여기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1이 있죠.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이 위치에 1은 나타내는 것이 플래그 언더바 뉴 타스크예요. 그러면 이 인텐트는 뉴 타스크 플래그가 설정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그 위치에 1을 찾아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플래그 액티비티 리셋 타스크 if needed라고 있네요. 이거는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두 가지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뉴 타스크가 설정되어 있는 걸 디버깅 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그래서 홈에서 특정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뉴 타스크 플래그를 주고 있죠. 제가 좀 멀리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배워두시면 너무 소중한 정보라서 나중에 각종 액티비티를 실행하다 보면 이 플래그 값이 제가 지금은 뉴타스크가 설정되어 있는지만 확인했지만 다른 용도 인텐트의 플래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디버깅할 때 어떤 플래그를 썼는지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어쨌든 홈에서 다른 타스크, 그러니까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뉴타스크 플래그를 주는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자, 이제 뉴타스크가 뭔지, 그리고 자기 집에 떠라는 의미라고 했죠. 너네 집에 떠라고 했는 의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너네 집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친화력명이라고 했고, 친화력명은 패키지명이라고 했죠. 태스크의 이름을 친화력명이라고 했고, 그게 패키지명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명은 변경이 가능해요. 정확하게 패키지명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태스크명이 그러니까 태스크 친화력이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태스크 친화력이라고 할게요. 태스크 친화력명은 이걸 태스크 오피니티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변경이 가능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네 집에 떠라고 했는데 너네 집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를 통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지금 아까 예전에 그 샘플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A1, A2, A3가 있었죠. 거기서
액티비티 속성 중에 안드로이드 태스크 오피니티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이 액티비티의 집 주소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너네 집은 com.a다 라고 정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a2는 태스크 오피니티에서 com.b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액티비티 3에 대해서는 태스크 오피니티 너희 집의 이름은 com.a다. A1과 A3의 이름이 같죠. 만약에 이 태스크 오피니티를 주지 않으면 지금 위에 정의된 이 패키지에 패키지 명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패키지 명, 그러니까 태스크 명, 너네 집의 명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인위적으로 적어주면요,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A1과 A3의 집 주소를 com.a라고 동일하게 줬어요. 그 다음에 A2는 좀 다르죠. B라고 줬죠. 자, 이때 한번 실행을 제가 한번 해보는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자, A1에서 A2를 실행할 때 그 자바스로 그 A1의 버튼을 클릭하면 A2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add flag 해가지고 intent activity2.class라고 해서 이제 activity2를 실행할 수 있죠. 거기서 추가로 intent flag를 주는데 intent.add flag라고 해서 intent flag new task를 주고 있습니다. 자, A2에서도 A3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new task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A3는 뭐 실행되고 다른 녀석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A3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A1이 A2를 실행할 때 new task를 줬고요. A2가 A3를 실행할 때 new task를 줬어요. 그러면 태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분명히 기억하실 거는 A2를 실행할 때 너네 집에서 떠라라고 new task를 줬어요. 분명히. 그럼 A1이 A2를 실행할 때 A2는 자기 집에 뜰 거예요. A2가 A3를 실행할 때 new task를 줬어요. 그래서 A3는 자기 집에 또 뜨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1을 실행을 할 때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로 줬죠. 그러면 요놈의 타스크는 뭐라고 했죠? 타스크 오피니티 명을 바꿨죠. com.a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com.a 타스크가 생성이 되겠죠. 지금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A1은 new 타스크를 줬기 때문에 A1이 너네 집에서 떠라 com.a 타스크에 뜨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1이 A2를 실행할 때도 new 타스크를 줬어요. 근데 A2의 집 이름을 뭐라고 줬죠? com.b. 너네 집은 com.b다. 그러면 A2를 실행할 때 너네 집에서 떠라라고 new 타스크를 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느 집에 뜰까요? 이 집에 뜰까요? com.a. 얘 집은 com.b예요. 그래서 당연히 com.b에 뜨게 되는 거죠. com.b라는 집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생성하고 거기다가 A2 액티비티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태스크가 분리가 됐어요. 자, 다시 A2 액티비티가 A3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new 타스크를 줬어요. 그럼 A3도 너네 집에서 떠라 라고 된 거죠. 자, 그러면 A3 액티비티는 이 집은 어디죠? com.a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A2 액티비티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뜰까요? 아니죠. 자기 집에 뜬다고 했죠. 자, 자기 집에 뜰 때는 지금 현재 자기 집에 뜨는 자기 집이 가장 상단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A3 액티비티가 뜰 때는 집이 A에 뜨죠. 자기 집은 A예요. 너네 집에 뜨라 그러면 A에 뜰 거죠. 노란색. 그럼 여기다 뜨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지금 얘가 화면에 보이게 될 거기 때문에 태스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A3가 뜨게 되는 거죠. 자, 태스크 구조는 이렇게 돼요. 좀 웃긴 구조가 됐어요. 태스크 B가 있고 거기에 A2가 단독으로 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com.a라는 태스크가 존재하고요. 거기에 A1이 뜨고 A3가 떴어요. 호출된 순서는 분명히 A1, A2, A3죠. 그렇지만 태스크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총 태스크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왜냐하면 홈에 그 태스크가 따로 있기 때문에 3개가 된 거예요. 홈 태스크를 제외하면 총 2개가 뜬 거죠. 잠깐만요. 이전에 태스크가 2개 있었죠. A와 B. 그래서 홈을 제외하고는 2개가 있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화면에 로그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서 com.a 태스크가 이름이 보이죠. 태스크 레코드에는 태스크명 오피니티가 보여요. 거기서 오피니티라고 별도의 항목을 또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 태스크의 오피니티명은 com.a. 얘 태스크 레코드의 집 이름이 해당되는 거죠. 보통은 패키지명인데 바꿨기 때문에 com.a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인텐트 플래그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는 G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A1 위에 A3가 있죠. 다시 볼까요? A1 위에 A3가 있죠. 가장 위에 있는 태스크가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러니까 어피니티가 com.b라는 집에 하나가 있는데 A2가 있습니다. 자, 밑에 A2 B라는 이제 집에 태스크 어피니티가 B라는 집에 A2 액티비티가 올라가 있죠. 자, 이제 로그를 보실 줄 아시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다라는 태스크 구조가 이랬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얘는 플래그로 0x1000인데 여기에 1이 바로 뉴 타스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디버깅 해보시면 이 1 값이 뉴 타스크 플래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태스크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태스크가 분리가 됐다라는 거는 일단 탑 태스크는 지금 화면에 A3일 거예요. 왜냐하면 타스크의 탑은 com.a가 해당되고요. 그 중에 탑은 그러니까 이 태스크의 탑은 A3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거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탑에 있는 액티비티예요. 자, 그러면 그 탑에 있던 액티비티가 보이는 상태고요. 이때 홈키를 길게 누르면 최근 실행 앱이 뜨는데 이렇게 뜰 거예요. 현재 화면에 A3가 보이고 있고요. B의 탑은 A2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A2라는 액티비티가 보이고 있고 A3라는 액티비티가 있죠. 이 태스크는 최근 실행 앱은 태스크 단위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태스크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탑 액티비티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com.a 같은 경우는 탑 액티비티가 A3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B 같은 경우는 탑 액티비티가 A2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때 A2 액티비티, 그러니까 얘를 홈키를 길게 눌러서 선택하게 되면 A2 액티비티가 이렇게 뜨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태스크 두 개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거는 앱이 두 개가 돼버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앱에서 액티비티가 태스크 시나리오명을 변경하면 좀 사용자한테는 좀 익숙지 않은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시나리오명은 웬만해선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본 패키지명으로 두는 게 좋죠. 정말 저도 이제 앱을 좀 많이 개발해 본 편인데 이렇게 태스크 시나리오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가 개발했던 앱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작아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만 해두시고 태스크 시나리오명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기본 디폴트대로 패키지명들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건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홈키를 누르고 A2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홈키를 눌러서 지금 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홈키를 눌러가지고 홈으로 간 다음에 홈을 길게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A2를 선택하면 A2 액티비티가 가장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대신 홈키를 눌렀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 홈 런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2 액티비티에서 백키를 누르면 이렇게 홈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미 두 타스크가 단절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A3 액티비티를 실행했다고 했을 때,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 구조가 이랬잖아요. 원래 그 호출된 순서는 A1이 A2를 실행하고 그 다음 A3를 실행했지만 태스크가 이렇게 되다 보니 A3에서 백키를 누르면 A1으로 이동됩니다. 그게 조금 이제 차이가 보이는 건데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태스크 구조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왜 A3에서 백키를 누르면
A1, A2, A3를 실행시켰지만 A3에서 A1으로 이동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뉴타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다 드렸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스크 플래그를 쓴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태스크의 친화력이에요. 그러니까 뉴타스크를 쓰게 되면 그 액티비티는 자신의 집에서 뜨게 된다. 그 태스크 친화력이죠. 그게 태스크 명에 해당되고요. 패키지 명이 디폴트로 그 명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자, 뉴타스크라고 하면 무조건 너네 집에 뜨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태스크 친화력을 꼭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플래그 액티비티 뉴타스크 플래그로 액티비티를 실행한다. 이때 실행할 액티비티의 태스크 친화력명으로 생성된 태스크가 없다면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새로운 태스크로 액티비티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즉 기존에 이제 내가 A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플래그 액티비티 뉴타스크를 주게 되면 액티비티 A에 너네 집에서 실행되라 라고 했는데 집이 없으면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기존의 태스크가 만약에 존재한다. 너네 집에 떠라고 했는데 기존에 다른 액티비티가 쌓여져 있는 집이 분명히 그 태스크가 존재한다면 그 탑으로, 그 태스크의 탑으로 그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마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면서 플래그 액티비티 뉴타스크 인텐트는 매우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개발자들이 이 플래그와 태스크 친화력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 개발자들이 이 플래그 액티비티 뉴 타스크라고 실행하면 뭔가 새로운 태스크가 생성된다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너네 집의 태스크에서 떠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뜨고 태스크가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자기 집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태스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기존의 태스크가 생성이 돼 있다면 그 태스크의 탑에 뜨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은 걸 제가 눈으로도 봤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도 올라오고요.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텐트 플래그 중에 이전에까지 배웠던 뉴타스크 플래그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설명드리게 될 플래그들은 뉴타스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뉴타스크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플래그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과정까지는 꼭 이해하시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우게 될 플래그는 플래그 액티비티 멀티플 태스크라는 인텐트 플래그예요. 이 플래그는 뉴타스크의 보조 플래그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뉴타스크와 함께 쓰이지 않고는 단독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플래그죠. 간단하게 이 플래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플래그는 태스크 친화력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라는 플래그예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개발하면서 한 번도 쓰이지 않은 플래그고요. 절대로 쓰여서는 안 되는 플래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는 플래그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용자는 액티비티가 실행된 순으로 이전으로 복귀하고 다시 앞으로 갔다 그런 스택 관계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태스크를 분리하게 되면 여러 태스크들의 전환도 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구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명드리는 플래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플래그를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존의 예제에서 태스크 오피니티명을 전부 다 따로 줬는 걸 다 제거하시고요. 제거하게 되면 얘 액티비티 오피니티는 태스크 오피니티는 얘 패키지 명에 해당되겠죠.
전부 다 자기 패키지명, 동일한 패키지명으로 태스크 오피니티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다 제거해 두고요. A1에서 A2를 실행할 때 new task라고 주고 그 호근이라는 연산자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멀티플 타스크라고 추가 두 개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줘서 add 플래그에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et 플래그에서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dd 플래그 할 때는 하나하나 플래그를 줄 때 쓰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동시에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두 줄로 intent add 플래그에서 intent flag activity new task 그 다음에 또 하나 intent add 플래그 해가지고 밑에 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set 플래그에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두 개 플래그를 동시에 줬다라는 거고요. 자, A2에서 A3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도 두 가지 플래그를 모두 줘서 보조 플래그, 멀티플 타스크까지 줘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보면 A1에서 A2 액티비티를 실행할 거예요. 이렇게 실행했죠. 그 다음에 A3까지 실행된 상태를 두고 로그를 봐야 되겠죠. 보시면 타스크가 3개로 분리가 됐어요. 태스크 레코드가 총 3개가 됐죠. 밑에 거 뭐 런턴을 제외하고 지금 표시한 거고요. 보시면 각각의 태스크별로 액티비티 1, 2, 3가 떴죠. 얘 오피니티는 다 같아요. 사실은 얘 패키지명이 뭐냐면 com.shiftdroid.test.taskA 였어요. 오피니티 여기 이름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밑에도 태스크 오피니티 명은 자기 집 명은 다 똑같은데 분명히 내가 얘를 실행시킬 때 new task를 줬는데 new task는 너네 집에서 떠라 였죠. 그러면 A1의 집이 이제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A2의 집도 같은 태스크죠. 그렇다면 같은 태스크에 떠야 되는데 이 보조 플러그인 멀티플 타스크를 통해서 그냥 강제로 태스크가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새로운 태스크를. 그래서 태스크가 3개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태스크 레코드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태스크 스택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강조를 할게요. 플래그 액티비티 멀티플 타스크는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태스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분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흐름을 제가 자주 설명드릴 건데요. 정상적인 흐름은 사용자가 하나의 태스크에서 실행된 순으로 이렇게 태스크에 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태스크를 전환할 때도 백키를 넣었을 때 하나의 앱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사용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거 뭐 다른 어떤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분리시키는 경우는 다른 플래그들을 이용해서 좀 이 플래그가 아닌 다른 플래그를 위해서 좀 우회하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난 다음에 써야 되겠죠. 이 플래그 말고 다른 플래그들도 앞으로 계속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뉴 타스크와 멀티플 타스크가 있는데 멀티플 타스크는 보조 플래그고 뉴 타스크는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긴 하는데 자기 집에 떠라라는 의미였어요. 무조건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려면 보조 플러그로 멀티플 타스크를 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건 쓰시면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이번 강좌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태스크 오피니티와 그 다음 뉴 타스크 플래그였죠. 그 관계는 너네 집에 떠라라는 관계에 의해서 너네 집을 설정하는 게 타스크 오피니티였습니다. 그거는 패키지명으로 기본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강좌까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세 번째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